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 여러분, 앞서 동영상을 잘 보았나요? 여러분도 대형 할인점, 즉 대형 마트 휴무 때문에 다소 불편했던 경험이 모두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대형 할인점들이 1년 365일 영업은 물론 24시간 영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오늘은 사회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단원의 가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운 민주정치의 원리들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단원을 마무리하여 봅시다. 영상을 보기 전 먼저 교과서 69쪽을 펼쳐 함께 봅시다. 대형 할인점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은 보통 시장을 이용하여 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마다 크고 작은 시장들이 많았죠. 그런데 대형 할인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아무래도 주차도 편하고 가격도 적혀 있어 흥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각종 이벤트가 있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형 할인점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에 우후죽순 대형 할인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장 상인들의 매출은 떨어지고 생계는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시장 상인들은 대형 할인점이 새롭게 들어서는 것을 반기지 않았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알게 된 국민들은 시장 상인들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고 국회에서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에서 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의 입법을 준비하였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정부는 대형 할인점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기업의 영업을 방해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도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업무의 추진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며 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대형 할인점의 위치와 영업시간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입법부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인가 생각해보면 국회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이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가 자유로운 시장 경제 원리를 해칠 수 있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 역시 존재했습니다. 특히 이 법률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대형 할인점은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는 법을 수호하며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하기도 한다고 배웠었죠. 사법부의 권한으로 법률을 검토하였고 법률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대형 할인점 규제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서로 어떻게 견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잘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